자, 앞선 예제인 사과장수 시뮬레이션을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 판매자 객체와 사과 구매자 객체를 작성을 하고, 사과 구매자 객체와 사과 판매자 객체가 메인 함수에 의해 중개되어 처리되어지는 것 대신에 사과 구매자는 어떤 판매자로부터 얼마치 사과를 구매하겠다라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이애플이라는 멤버 함수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즉, 사과 구매자 객체는 2,000원어치의 사과를 셀러라는 객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처리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셀러라는 객체는 바이어라는 객체에게 2,000원어치 사과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구매자 객체와 판매자 객체는 메인 함수 등 외부에서의 간섭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처리들을 객체 스스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18행의 처리 후에 우리는 판매자 객체와 구매자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을 해보면 의도한 대로 적절히 처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를 위해서 사과 구매자 클래스의 바이애플이라는 멤버 함수는 얼마치 사과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인수를 하나 더 전달받을 것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과 판매자 객체에 대한 인수값을 call by reference로 전달받고 있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C++에서의 객체는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객체와 달리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객체는 우리 C 언어에서의 구조체 변수와 마찬가지로 그저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어져요. 따라서 현재 함수의 인수로 call by value에 의해서 현재 객체를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 객체의 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바이애플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셀러 객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아무리 수정을 해봐야 그 내용들은 현재 메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이 셀러 객체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함수 인수로 사용되어지는 객체가 함수 매개 변수에 의해서 수정되어지는 효과를 얻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이용한 call by address 방법이나 혹은 레퍼런스를 이용한 call by reference를 통해서 인수를 전달해 줘야 될 것이에요. 다만 call by address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함수 출시 인수로 주소값을 전달해 줘야 되고, 또 함수 내부에서 값추정 연산자를 통해서 간접 참조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현에서는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도록 지정을 해서 함수 출문에서는 별다른 표식 없이 그저 전달하고자 하는 객체를 전달을 했지만, 함수 내부에서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객체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복사본 객체가 아니라 이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실인수 영역의 객체의 값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바이애플이라는 멤버 함수 내에서 구매자 객체의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서 구매자 객체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현재 구매자 객체는 saleApple이라는 소위 판매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멤버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saleApple이라는 함수 수출을 통해서 판매자 객체에 대한 상태 정보는 판매자 객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오로지 그 결과값, 즉 현재 M1에 대한 현재 구매자가 구매한 사과 개수만을 전달받아서 구매자 객체의 상태 정보를 변화시키는 일만 바이애플 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다만 이와 같은 구성은 사과 구매자 객체와 사과 판매자 객체가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문제는 현재 판매자 객체와 구매자 객체를 생성을 하고 판매자 객체의 상태 정보와 구매자 객체의 상태 정보들을 여기서처럼 직접 멤버 변수 값들을 접근을 해서 조작해주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처리들을 여기서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실수에 의해서든 혹은 고의에 의해서든 이렇게 특정 멤버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하는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의 논리적인 흐름이 깨져버릴 수 있는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되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과장수 시뮬레이션을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객체를 생성을 한 후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좀 더 객체지향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객체 외부에서 해당 객체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멤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바람직한 방법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 많은 경우 특정 객체의 상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멤버 변수는 그 객체의 프라이빗 영역에다 두고 객체의 멤버 변수를 그 자신이 스스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를 담당하는 멤버 함수를 추가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 구성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각각의 클래스에 세터라는 멤버 함수를 추가해 주어서 그 자신의 멤버 변수의 값을 좀 더 안전하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판매자를 위한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에는 set number of apple이나 set money 같은 멤버 함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클래스 정의와 좀 다른 점이 보이죠? 자, 이전에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클래스 정의 안에는 함수의 선언만 기술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클래스 정의 안에 함수의 온전한 부분, 즉 함수 몸체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정의까지 기술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지는 이 멤버 함수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라인 함수로 만들도록 권고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인라인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함수 정의 구문 앞에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inline 함수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 inline 함수라는 것은 함수 출 메커니즘에 비해 함수가 처리할 일들이 아주 간단한 그런 함수들을 보통 효율적인 호출을 위해서 inline 함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간단한 몸체 부분들을 클래스 정의 안에 함수의 정의 자체를 기술을 해줌으로써 inline 함수로 만들어질 후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 두 세터 같은 멤버 함수 입장에서 보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그저 멤버 변수에다가 할당해주는 단순한 할당문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인라인 함수로 만들 만한 충분한 후보지가 될 것이에요. 다만 C++에 있어서 실제 인라인 함수로 처리되는지의 여부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것과 별개로 컴파일 시에 너무 복잡한 형태의 구문으로 작성되어져 있으면 인라인 함수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모든 멤버 함수를 다 이런 인라인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 세터 같은 함수는 지금 구현처럼 그저 매개 변수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멤버 변수에게만 할당해 준다라고 하면 현재 멤버 변수의 값을 프라이빗 영역에다가 둔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프루트셀러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프라이빗 영역에다 두고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터라는 함수들을 두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멤버 변수 값이 유효한 범위의 값인지 등을 확인을 해서 유효한 값인 경우에 한해서만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에서는 코드의 복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유효한 값으로만 설정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조건문 없이 단순 할당문을 통해서 세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ruit buyer라는 클래스에서도 각각의 멤버 변수들을 그 자신의 프라이빗 영역에 두고 그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하기 위해서 set money와 set number of apple 같은 세터들을 두었어요. 대부분의 세터들은 그 자신의 멤버 변수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멤버 변수와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들을 보통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눈여겨봐 둡시다. 따라서 이제 메인 함수 측에서는 사과 판매자 객체와 사과 구매자 객체를 생성한 후에 객체의 각각의 멤버 변수 값들을 직접 접근하려고 해봐야 이 멤버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고 객체 외부에서는 해당하는 객체의 멤버 변수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되어진
세터들을 호출을 해서 각 객체들을 적절히 초기화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첫 번째 구현보다는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작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엿볼 수는 있어요. 자, 다만 현재 객체들처럼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이 한 두서너 개 정도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들이 크게 문제되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이 한 10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 많은 수의 멤버 변수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세터들을 따로따로 호출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인 멤버 변수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세터 대신에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서 소위 초기화를 담당하는 멤버 함수를 두어보자 라는 것이에요. 역시 각각의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유지하되 이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멤버 변수의 값들을 적절히 초기화해주는 개별적인 세터를 두는 것 대신에 init이라고 불려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어요. 세터도 그렇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니셜라이저도 그렇고 C++ 내부에서 반드시 어떤 이름으로 작성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 되겠죠. 자, init이라는 함수를 두되 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그 자신의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객체를 좀 더 간편하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프루셀러라는 클래스에는 2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init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2개의 매개 변수를 취해서 그 전달받은 2개의 매개 변수를 자신의 두 멤버 변수에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대부분의 사과장수 객체들은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에는 판매할 사과의 개수는 설정되어 있지만 판매 금액은 영원인체로 객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자주 있겠죠. 자, 따라서 판매 금액을 매번 0이라는 값으로 따로 초기화해 주는 것 대신에 함수 오버로딩 개념을 이용해서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해 본 거예요. 2개의 정수값을 받는 init 함수와 달리 하나의 정수값을 받는 init이라는 함수는 그 전달받은 하나의 정수값을 사과의 초기 개수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초기 판매 금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일을 역시 개별적인 할당문을 통해서 작성해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앞에서 기작성되어진 init이라는 함수가 있기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작성되어진 init이라는 함수들은 모두 다 inline 함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함수 출문에 구문을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구문 자리는 이런 처리들이 대치되어지는 것으로 즉 실제로 처리되어질 때는 함수가 호출되어짐 없이 직접 값 할당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클래스 정의에 포함되어지는 인라인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함수의 정의 역시 헤더 파일 내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앞선 구성처럼 함수의 정의 자체를 클래스 안에다가 직접 기술한 경우에는 클래스의 정의가 헤더 안에 포함되어지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기술한 것처럼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따로 구분을 해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 정의가 별도의 CPP 파일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헤더 파일 내에 포함되어져 있어야지만 제대로 컴파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과 구매자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각의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두고 역시 init이라는 초기화를 담당할 수 있는 멤버 함수를 두었어요. 이 멤버 함수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멤버 변수의 값들을 적절히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는데 자, 이 경우에는 사과 구매자와 달리 하나의 init 함수를 두었고 대신 그 init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 오른쪽 끝에 있는 매개 변수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부여해 줌으로써 두 개의 인수를 전달받으면 각각 초기 구매 금액과 구매한 사과 개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것이요. 하나의 인수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초기 구매 금액을 설정하는데 그 인수값을 사용을 할 것이고 생략되어진 인수값은
구매한 사과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 0이라는 값이 설정되어져서 사과 구매자 객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구매한 사과 개수가 0개인 채로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고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인라인 함수를 하나 더 작성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두 개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함수 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사례를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한 구성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사과 판매자 객체는 매개 변수 기본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왜 두 개의 인라인 함수를 정의했는가를 살펴보면 매개 변수 기본값은 반드시 오른쪽 끝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다만 사과 구매자 클래스 입장에서는 기본값을 부여할 매개 변수가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의 순서들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은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통해서 이 똑같은 처리를 수행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다만 사과 판매자 클래스의 이닛 함수와 사과 구매자 클래스의 이닛 함수 모두 첫 번째 인수로 돈을 전달하고 두 번째 인수로 사과 개수를 전달한다라는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아닌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같은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메인 함수 쪽을 살펴보면 이제는 사과 판매자 객체도 사과 구매자 객체도 객체를 생성한 후에 init이라는 하나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 자신에 필요한 모든 멤버들을 초기화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나 하나의 인수를 사용을 했을 때, 즉 사과 판매자 객체는 판매할 사과의 개수를 초기화하고 구매 금액은 0원으로 사과 구매자 객체는 사과를 구입할 때 사용할 금액을 초기화하고 구입한 사과의 개수는 0개로 설정할 수 있는 일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과 판매자 입장에서 초기 판매 금액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의 인수를 갖는 init 함수로 호출해주면 되겠고 사과 구매자 입장에서 이미 장바구니에 구매한 사과가 있는 채로 객체를 생성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두 개의 인수를 갖는 형태로 init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터나 혹은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조금 더 객체지향적으로, 즉 객체가 스스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터를 사용을 한 경우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한 경우도 그렇고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한 후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여전히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머의 실수나 혹은 고의에 의해서 부적절한 초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객체의 상태를 임의적으로 훼손해 버릴 수 있고 이 작업은 전체 시뮬레이션의 결과들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일을 처리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정 객체의 상태 정보들을 객체 외부에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